시즌 초반의 패배는 힘들었지만 주요 선수들이 한꺼번에 다수를 잃는 것은 훨씬 더 아플 노릇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소속한 토트넘은 무패 행진이 중단되었고 주요 선수들이 퇴장이나 부상으로 인해 팀의 빈자리가 발생했습니다.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홈 경기에서 토트넘은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펼쳤지만 첼시에 1대4로 패배하며 침체감을 겪었습니다. 데얀 쿨루셉스키는 선제골을 넣었지만 그 후로 4골을 내주며 패배했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로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개막 이후 10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이어갔지만 이번 경기에서 첼시에게 패배하며 2위에 머무르고 승점 26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1패를 피한다면 맨체스터 시티의 승점 1점 차로 계속 2위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패를 당한 사실 이상으로 큰 문제는 주요 선수 4명을 한꺼번에 잃게 된 위기입니다. 이날 2명이 퇴장당하고 뿐만 아니라 부상자도 2명 등장했습니다.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왼쪽 뒷발 데스티니 우도기가 퇴장당하였으며 또 다른 센터백 미키 판더펜과 중앙 미드필더 제임스 메디슨은 부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좋은 출발로 시작했는데요. 손흥민이 공격의 맨 앞에서 활약하고 브레넌 존슨과 쿨루셉스키가 양플랭크에서 활약했는데 전반 6분에 행운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쿨루셉스키가 골키퍼를 상대로 시도한 슛이 첼시 수비수 리바이 콜윌레 등에 맞아 방향을 바꿔 첼시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악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메로가 전반 35분에 페널티 박스 내에서 반칙을 저질러 페널티킥을 내줬으나 그 결과로 첼시의 엔소 페르난데스의 정강이를 밟은 것으로 확인되어 퇴장당했고 이어서 페널티킥골로 실점하게 되었습니다. 먹구름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1대1로 접전을 벌이던 토트넘과 첼시는 점차 어두운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전방 압박을 받던 메디슨이 왼쪽 발목 통증으로 땅에 주저앉았고 짧은 시간 뒤 판더펜은 허벅지 뒷근육 문제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더펜은 결국 스태프의 도움을 받아 경기장을 떠났고 메디슨은 처치를 받은 후 다시 경기에 복귀했지만 판더펜과 교체되었습니다. 경기 후반에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경고를 받은 우도기는 라임 스털링을 막기 위해 거친 태클을 사용하여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태클을 사용한 직후 우도기는 경고 누적 퇴장의 위기를 직감하고 그라운드에서 얼굴을 양손으로 가렸는데요. 퇴장당한 2명으로 인해 토트넘은 11명 대 9명의 상황에서 경기를 이어야 했는데 수비선을 내리지 않고 첼시에 도전했지만 후반에는 니콜라스 잭슨에게 3골을 내주며 결국 무너졌습니다. 다음 경기인 울버햄튼과의 대결은 퇴장과 부상으로 4명의 선수 중 최소 3명은 출전하지 못할 상황인데요. 로메로와 우도기는 퇴장으로 인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판더펜의 허벅지 뒷근육 부상이 심각해 출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번 패배는 토트넘의 플레이 정신, 특히 주장 손흥민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쳤죠. 너무 많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해 토트넘 선수들의 기분은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선수들은 팬들을 향해 웃지도 못한 채 하나둘 안으로 들어갔고 특히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자주 웃는 주장 손흥민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첼시에게 대패한 뒤 토트넘 락커룸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팬들은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노메로와 우도직과 안제 감독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 실제 락커룸의 분위기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는데요. 가장 슬픈 사람인 손흥민은 오프사이드 실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만약 그 골이 인정됐다면 팀의 플레이 정신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최선을 다했죠. 메디슨, 로메로, 우도지는 자신들이 큰 손실의 원인이라고 느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이해한 안제 감독은 그들을 안심시키며 토트넘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자랑스럽다고 단언했습니다. 비록 9명으로만 플레이하더라도 항상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상대의 골문을 위협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에 모인 토트넘 팬들은 비난은커녕 쉴 새 없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역시 다음 경기에서는 반드시 9호 골을 기록해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인 손흥민이 2달 연속으로 구단 내에서 이달의 골을 차지했습니다. 토트넘은 7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손흥민이 2달 연속으로 이달의 골을 수상했습니다. 10월 이달의 골로 선정된 것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한 후에 손흥민의 골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10월 이달의 골 후보에는 2개의 득점이 포함되었습니다.
첫 번째 골은 지난 10월 24일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풀럼과의 경기에서 나온 골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전반 36분에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아 상대 수비수 2명을 따돌리고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골은 결승골이었고 토트넘은 경기를 2대0으로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골은 지난 10월 28일에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기록된 골이었습니다. 전반전이 득점 없이 0대0으로 끝난 경기에서 토트넘은 후반에 2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8분에 상대 수비수 조엘 워드가 자책골을 넣자 토트넘은 1대0으로 앞서게 되었습니다. 1대0 스코어에서 손흥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 후반 21분 왼편에서 파페사르의 긴 패스를 받은 브레넌 존슨이 머리로 제임스 매디슨에게 전달했습니다. 매디슨은 공을 받아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던 존슨에게 패스를 돌려주었죠. 존슨은 중앙에서 기다리던 손흥민에게 지면볼 크로스를 넣어주었고 손흥민은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의 이 골로 토트넘은 팰리스를 2대1로 이기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달의 최고 골을 차지한 것은 손흥민의 팰리스 경기골이었습니다. 토트넘에 따르면 손흥민의 팰리스 경기골은 10월 이달의 골로 선정되기 위해 49%의 표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29%의 표를 획득한 손흥민의 풀럼 경기골이었고 세 번째는 루턴 타운과의 원정 경기에서 터진 미키 판더펜의 데뷔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은 2달 연속으로 토트넘의 이달의 골에 올랐습니다. 지난 9월 24일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경기에서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이 9월 이달의 골로 선정되었는데 그 경기에서 토트넘은 1대2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손흥민의 침착한 오른발 슈팅이 결승골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시즌을 맞아 토트넘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감독 엔제 포스테코글루가 지휘를 맡았고 베테랑 골키퍼 위고 요리스는 구단과의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주포 해리 케인은 9,500만 유로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였고 그 대신 제임스 매디슨, 골리엘모 비카리오, 판더펜, 브레넌 존슨, 마노르 솔로몬 등이 팀에 합류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런 큰 변화 속에서 팀의 리더로 손흥민을 선택했습니다. 이전 주장인 요리스가 토트넘을 떠나려는 의사를 밝히고 부주장이었던 케인마저 이적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주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는 토트넘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선수가 주장을 맡게 된 사례입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 아래에서 중앙 공격수로 역할을 변경했으며 이 변화는 매우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3-2024 시즌 동안 손흥민은 EPL 11경기에서 8골을 넣어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에 이어 리그 득점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7일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의 경기에서 1대4로 패배하며 리그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이 종료되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상대는 황희찬이 소속된 울버햄튼 원더러스입니다. 토트넘은 11일 영국 울버햄튼 몰리니오 스타디움에서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